이번에는 209쪽에 맥락의 중요성 할 차례요. 지난 시간에 인출 단서 중요성 했었죠. 여기 교재에 있는 그림 5-16입니까? 그걸 뭐 올려놨는데 그림 내용 즉슨 저 여기 학생들을 제가 반 나눠서 대충 한 20명 이렇게 나눠서 이쪽 20명한테는 여기 그림대로 해변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암기할 그런 내용을 내줘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건 다 서술지식이에요. 그리고 이쪽 반은 수중에서, 좀 전에 이쪽 반은 해변에서 그랬죠. 네, 해변에서, 그렇게 물 밖에서, 해변에서. 그리고 이쪽 반은 수중에서 그걸 암기하도록 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쪽 해변에서 암기한 사람을 또 반을 나눠서 그 반은 그것을 기억해내는데, 즉 인출해내는데 해변에서 인출해내고 기억해내고, 그리고 나머지 또 반은 해변에서 그것을 보호하고 저장했지만 인출하는 것은 수중에서 하고, 그러니까 이쪽 반이 제가 내어드린 서술지식을 보호와 저장한 장소와 그리고 그것을 인출해내는 장소가 해변 같은 조건도 있고 해변 수중 그렇게 다른 조건도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수중에서 보호와 저장했지만 인출해낼 때 똑같이 수중에서 인출해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해변에서 인출해내는 경우도 있고. 자, 우리 앞에서 보호와 저장 인출이란 말을 썼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도 하고 서술지식이라고 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한 건데, 쉽게 얘기해서 같은 장소에서 외우고 같은 장소에서 기억해낸다는 얘기예요. 이 기억해냈느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보니까 여기에서 뭐 학습시와, 여기는 학습시와 뭐 회상 이렇게 얘기했는데, 즉 보호와 저장할 때와 인출할 때 그 장소가 같은 경우에 훨씬 더 잘 서술 기억을 회상해내더라, 저장할 수 있더라, 인출할 수 있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수중 해변 조건이 다르죠. 해변 수중 조건이 다르죠. 그보다도 수중 해변 했을 때 학습시와 회상시의 그 정답률이 높더라. 즉 맥락이 같을 때 우리는 훨씬 더 서술 기억을 잘 처리한다. 보호와 저장, 인출을 다 잘한다. 쉽게 해서 잘 배우고 잘 기억해낸다. 그걸 얘기를 하는 게 맥락의 중요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안전 이 장소에서 여러분이 기말 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면 나중에 시험 볼 때도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시험을 본다면 훨씬 여러분이 서술 기억으로 답안지에 그렇게 정답을 써낸 것이 수월하고 훨씬 성공률이 높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209쪽에서는 보호와 특수성 원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호와 특수성 원리는 보호화 맥락과 인출 맥락이, 좀 전에 제가 보호화, 저장, 인출을 했는데 보호하는 것이 여기서는 학습에 해당할 테고, 그렇죠? 인출하는 것이 이제 회상에 해당하겠죠. 요 그림에 나와 있는 요 단어로 하자면 일치할 때 기억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즉 저장이 가장 잘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이걸 보호와 특수성 원리라고 이렇게 붙였는데 결국 결론은 맥락이 중요하다. 같은 맥락일 때 우리는 그걸 더 잘 처리한다. 구체적 처리는 여기서 보호와 저장, 인출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210쪽에 보시면 다시 말하면 학습할 때 환경과 인출할 때 환경이 똑같을 때 회상이 잘 된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이 바로 앉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기말시험 공부하시고 시험도 그 자리에서 만약에 볼 수 있다면 정답을 여러분이 쓰실 수 있는 그런 확률이 훨씬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10쪽에 그 뭐 예를 하나 소개하고 있는데 210쪽에 새로 시작하는 단락 여러분이 나오는 거기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거실에서 책을 읽다가 형광펜을 가지러 2층의 자기 방으로 간다고 하자. 그런데 방에 들어오니 뭘 가지러 왔는지 생각이 나지 않아서 다시 거실로 돌아가 책을 드는 순간 형광펜을 가지러 갔다는 생각이 나. 이런 경우 있죠, 그죠? 저는 이런 경우가 이제 좀 더 있겠지만 이런 경우가 여러분이 시험 볼 때 분명히 공부를 했는데 기억이 날 듯 말 듯 했어. 그걸 시험 마감 시간까지 계속 붙들고 있는데 결국은 못 쓰거나 나중에 보니까 엉뚱한 답을 썼는데 나가고 나니까 문을 딱 열고 이제 가방 챙겨서 이제 집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시험 보고 난 뒤에 생각나는 경우가 바로 이런 얘기와 연결되는 거죠. 가끔씩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거실에서 방으로 감으로써 독자는 다른 맥락으로 이동한 것이다. 방이란 맥락에서는 형광펜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이끄는 단서가 거의 없다. 그죠? 방에 갔을 때는 형광펜이라는 것이 생각날 만한 그런 단서가 없다. 우리 앞에서 지난 시간에 인출 단서의 중요성을 할 때 내가 목표로 하는 그런 서술 지식을 잘 기억해내려면 당장에 그것을 뭐 직접적으로 해낸다면 두말할 필요 없지만 그와 관련된 단서가 많으면은 우리가 목표 서술 지식을 기억해내기가 쉽다고 한 것처럼 방으로 갔을 때는 이 형광펜하고 관련된 단서가 방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실로 돌아오니까 내가 거기서 책을 읽다가 형광펜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실 그리고 책 이런 것들이 바로 단서가 되어서 내가 형광펜이 필요하구나 것을 다시 생각해낼 수 있다 이 얘기죠. 거실로 돌아가면 그 생각을 보호했던 맥락으로 다시 들어가서 생각이 나게 된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맥락이라는 것도 사실상 인출 단서의 하나다. 그래서 여기서 맥락의 중요성도 얘기하지만 결국은 지난 시간에 봤던 인출 단서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맥락이란 것은 인출 단서의 한 종류를 여기 교재에서는 다시 하나로 분리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정서의 역할입니다. 첫째 줄에 보면 연인과 말다툼을 할 때 거의 좋은 점이나 즐거운 추억이 떠오르는가 하고 물었어요. 이 결국은 갈등 상황이니까 그 상대방과 연인 관계라면 분명히 좋은 경험도 있고 하니까 연인 관계 됐겠죠. 나쁜 경험만 있었다면 연인 관계가 될 리가 없겠죠. 그런데 다툼을 할 때 갈등 상황을 겪을 때는 그 상대방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좋은 점이 아니라 다 나쁜 점만 떠오른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정서의 역할이라는 거죠. 즉 밑에 우울증의 경우에 얘기도 나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울증이 아니라 우울할 때는 다 우울한 그러한 기억들만 나고 우울할 때는 기억뿐만 아니라 현재 내가 경험하는 것도 다 우울하게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죠. 제가 또 그립니다만 외부에 어떤 사건, 자극 있고 감각, 지각, 인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는 여기다는 감각기억, 단기기억, 장기기억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방향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반대 방향으로도 하향식 처리가 일어난다. 상향식 처리, 하향식 처리. 이것이 상호작용해서 결국 우리가 경험, 반응하게 된다 했는데 내가 현재 하향식 처리에 의해서 우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러한 자극들이 다 어떻게 우울하게 해석되는 거죠. 근데 기분이 좋으면은 또 다 긍정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죠. 이게 뭐다? 바로 정서의 역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지금 이제 질문을 그렇게 해놓고는 아니다 하고 뒤에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세 번째 줄에 보면 한 연구에 따르면 현재 우울증에 빠진 사람은 자기 부모가 거부적이고 처벌적이고 죄의식을 불러일으킨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울증에 빠진 사람은 자기 부모가 자기를 그렇게 대접해서 나는 지금 우울하다, 좌절스럽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의 우울증을 알았다가 치료가 된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보고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과거의 우울증을 알았지만 지금은 정상 기분인 사람은 우울증을 알아본 적이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기 부모를 평가한다. 우울증을 한 번도 알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자기 부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처럼 과거의 우울증을 알았다 치료됐던 사람들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라. 바로 이게 정서에 따라 그렇게
우리 외부 자극에 대한 지각. 여기서는 단기 기억에서 단기 기억에 있는 것은 내가 현재 의식하는 내용이다 했는데 앞서 감각과 지각할 때는 지각이 했죠. 여기서는 단기 기억상에 내가 의식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정서에서 그렇게 좌지우지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연구들은 우리가 어떤 기분인가에 따라서 판단과 기억이 금방 한 얘기죠. 그래서 판단과 기억이 변할 수 있다. 이것을 기분 부합적 기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억은 상당히 기분 부합적이다. 즉 기분에 맞게끔 그 기억이 선택적으로 해상되어지고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러한 상향식 정보에 대해서도 우리의 판단이 그렇게 좌지우지된다. 서술기억 같은 경우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다 서술기억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또 우리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만 주로 기억하는데 그 중요하다는 것이 결국 뭐예요? 바로 나의 어떤 생존과 관련된 그런 것이겠죠. 중요하다는 것이 결국 여러분한테 중요하다는 생각하는 거 당장에 이게 먹고 사는 것과 관련됐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는 것 같지만 따져보면 그게 결국은 여러분의 생존과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중요하다는 것은 가치 평가를 한다는 얘기죠. 가치 평가를 한다는 것은 그건 반드시 정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210쪽에 그 정서의 역할과 관련해서 새로 시작하는 두 번째 단락, 짤막한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우리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만 주로 기억하는데 이건 선택적 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기억도 그렇고 우리가 여기서 감각기억 얘기를 했고 여기서 단기기억이라는 것을 얘기했고 다시 저쪽 제가 수월하게 하려니까 지저분한데 자, 외부 상황 또는 외부 자극, 사건 다 말 테고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주어질 때 제가 우리 이치를 이제 박스로 표현하면 여기에 교재 그림은 이렇게 박스 동그라미나 박스로 표현 안 했죠? 감각 기억이라는 것이 있고 단기 기억이라는 것이 있고 장기 기억이라는 것이 있고 자, 이 네모 박스를 우리 이치에 비유하면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지는데 이게 상향식 처리죠. 이렇게 가면 근데 이때 이제 부화가 일어난다. 여기서 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감각기에서 단기기억으로 넘어갈 때도 그렇고 단기기에서 장기기억으로 넘어갈 때도 그렇고 뭔가 의미 처리를 한다는 것은 일종의 부화다. 제 나름대로 그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감각기억이 단기기억으로 넘어갈 때 중요한 것이 주의라는 과정이다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때는 앞에다가 선택적이라는 말을 붙여서 선택적 주의를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선택적 주의, 뭐에 선택적으로 주의되느냐? 자, 가능한 이제 그만하려고 하는데 또 얘기하자면 개 눈에 똥 비유처럼 나한테 중요한 것, 가치가 있는 것이 선택적으로 대신이 되어지죠. 그러면 그것이 나의 단기 기억상에 잠시 머물 때 그것이 내가 바로 현재 의식하고 있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가치 있다, 중요하다는 것은 바로 정서와 관련된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혀 없지만 이쪽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인출되어지는 것 제가 포함시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주의. 이때는 지속적 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교재는 이런 용어는 안 나오죠. 그래서 주의 과정이 중요하다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내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을 다 주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중요한 것만 기억하는데 부호하고 저장하고 또 인출하고 하는데 그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가치와 관련되어지고 그것이 정서와 반드시 여기 반드시란 말을 써놨죠. 거의 거의하고 반드시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거의 반드시 정서를 동반한다 하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것이 주의와 관련된다 얘기했었고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줄에 보시면 그렇다면 이러한 정서는 바로 개인의 내적 상태이다. 그래서 정서는 제가 몸으로부터 시작한다. 내 이 생물학적인 조건, 이 상태 자체가 바로 정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자각하게 되는, 느끼게 되는 감정의 토대다. 이런 얘기를 제 나름대로 전달하고 강조한 바가 있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다른 내적 상태, 뭐 어떤 내적 상태? 술에 취했다면 211쪽에 봅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돈을 숨겨둔 사람이 술이 깨고 나면 돈을 어디에 숨겼는지 모르는데 다시 술이 취하면 기억이 난다. 이것도 바로 이 정서와 관련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 가만히 읽어보면 조금 전에 맥락의 중요성 얘기할 때 해변에서 암기하고 해변에서 기억해냈느냐, 해변에서 암기하고 수중에서 기억해냈냐, 아니면 그건 받았냐에 따라 결국 암기하고 기억해낸 장소가 동일할 때 회상률이 높았던 거하고 거의 똑같죠. 술 취했을 때 돈을 숨겼는데 술 깨고 나니까 기억이 안 났는데 다시 술이 취하니까 기억난다. 이것 하고 아까 뭡니까? 거실에서 책을 읽다가 형광펜이 생각나서 이천방에 갔는데 이천방에 가니까 내가 뭐 왜 왔지 생각이 안 나는데 다시 거실로 그리고 책을 보니까 형광펜이 생각난 거다. 똑같은 얘기죠. 여기서 결국은 이게 다 한마디로 교재에서 분리해놨지만 제가 나름대로 한마디로 종합하자면 단서가 많으냐 그리고 중요한 단서가 연결되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구별해서 맥락의 중요성 또 정서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여기서는 정보 처리가 기분 부합적으로 일어난다. 여기서는 중심 기억이란 말을 중심에 놓고 기분 부합적 기억은 상당히 기분 부합적이다 했는데 저는 이걸 기분 부합적 기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것.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그 경우 술에 취한 경우도 뭐 같은 이 정서와 관련된 얘기니까 이 방갈로 3번 안에 정서 역할 안에 넣어놨는데 이걸 또 굳이 여기서는 좀 구별해서 상태 의존적 기억 이렇게 얘기를 해요. 211쪽에 그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나와 있죠. 두 번째 줄처럼 읽어보면 두 번째 줄에 읽어보면 이처럼 정서도 포함해서 알코올이나 약물 등으로 인해 내적 상태, 이 내적 상태가 바로 나의 이 생물학적 조건, 몸의 상태, 신체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내적 상태가 변했을 당시에 학습한 것이 다시 그 내적 상태로 돌아가게 되면 기억이 잘 난다. 아까 맥락하고 거의 똑같죠. 그러니까 아까 맥락은 어떤 상황 자체가 단서가 되어지는 것이고 여기서는 뭐 정서란 이름을 보지만 내 몸 상태가 하나의 단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 내적 상태로 돌아가게 되면 기억이 잘 나는 현상을 상태의존적 기억이란다. 그래서 상태의존적 기억이 되었던 기분 부합적 기억이 되었던 이거는 뭐 정서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카테고리에서 보면은 목표가 되어지는 서술 지식에 정서라는 것이 단서로 붙을 때 그것이 더 잘 부화 그리고 주의 그리고 저장 인출 이런 것들이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다음 이제 장기 기억의 재구성된 이야기 보겠습니다. 장기 기억은 단기 기억 이상, 단기 기억이 한 30초 미만이라 했죠. 그 이상이면 장기 기억인데 이 장기 기억이 있었던 일 그대로를 기억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기 기억은 우리가 갖고 있는 도식에 따라 도식은 제가 앞서 이렇게 저렇게 도식의 개념을 소개했었죠. 했었나요? 안 했었나요? 도식 안 했었나?
봅시다. 이건 잘했다면은 450. 네, 잘했네요. 자, 먼저 도식이란 말부터 좀 살펴보죠. 212쪽에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도식이란 말이 나와요. 스키마를 하는데 도식이란 우리가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서로 관련된 내용들이 하나의 통합된 전체로 저장된 거대 단위의 기억을 가르친다. 저는 이 말이 어려운데 저는 한마디로 그냥 기억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상세히 소개해놨고 우리가 이 시간 이후에 이 챕터 이후에 또 보게 될 그 사회심리학에서도 또 도식을 얘기를 하는 게 있거든요. 도식이란 개념을 좀 더 정교화시킨다, 좀 이해하기 위해서 거기서 얘기한 도식도 좀 살펴보죠. 그러니까 어떤 학자가 얘기했냐에 따라 좀 상이한데 결국 같은 걸 얘기하는데 좀 상이한데 또 다 살펴보면 도식의 개념 우리가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458쪽에 보시면 458쪽이요. 이건 사회심리학과 관련된 부분인데 458쪽 그래서 458쪽에 방갈로 정보 수집에서의 오류와 편향 거기에 새로 시작하는 두 번째 단을 보시면 도식이란 대상에 대한 지식들 간의 관계, 구체적 사례를 포함한 사건, 사상 및 이들과의 관계에 대한 생각의 조직체다. 이 말 더 어렵네요. 그죠? 이러한 도식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행동 전략을 선택하는 일종의 틀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기는 또 일종의 틀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교재 구석구석의 도식에 대한 얘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또 다른 것은 우리가 살펴볼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도식을 저는 다른 여기 교재에서도 그런 부분 나오는 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다른 어떤 그런 문헌들에서는 도식을 하나의 이론이다. 즉 내가 세상을 해석하고 그죠? 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 또는 내 자신에 대해서 이렇다 즉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이론 그리고 아까 읽어봤던 대로 하는 기억 체계 전체적인 기억 어떤 체계 시스템 또는 세상을 보는 관점 여기서 얘기한 말을 빌리자면 일종의 인식의 틀 이런 것들을 도식이다 이렇게 개념 잡으면 되겠어.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도식이란 용어를 오늘 처음 소개하지만 이거는 앞서 다 적용된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 얘기하는 장기 기억을 얘기하면서 도식이라는 용어를 처음 소개했기 때문에 여기에만 국한해서 적용되어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 조금 여기 있어도 올라가나? 감각과 지각할 때도 이렇게 해서 외부의 물리, 에너지, 감각, 지각, 인지 얘기를 하고 시각되어지는 것이 내가 현재 경험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향식, 상향식 처리, 하향식 처리 여기서 마찬가지로 상향식, 하향식 얘기를 했는데 인지 수준에 우리가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지식 그리고 후천적으로 갖고 있는 후천적으로 획득하게 되는 어떤 지식이 있다. 바로 이 지식 체계를 도식이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지식 체계가 달리하면 나의 하나의 어떤 이론이다. 내가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지 하나의 가설이다. 아니면 세상을 보는 내가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석할지 나의 관점이다. 이런 의미가 바로 이 도식이에요. 그게 이렇게 하향적으로 영향을 줘서 내가 경험하는 것들을 상호작용해서 내가 현재 내가 판단하게 되어지고 해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장기기억상에 소위 도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지식,
이론, 가설, 관점, 인식의 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테고 이것이 이렇게 현재 단기 기억상에 내가 의식하는 내용에 영향을 준다는 거.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런 상향식 정보 처리와 상호작용해서 그래서 내가 장기 기억하고 있는 것들은 있는 그대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도식이라는 큰 틀에 맞게끔 세부적인 내용을 계속 재구성 업데이트한다는 거예요. 즉 왜곡이 되어서 우리는 사실 그대로를 기억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식에 맞게끔 현재 것 그리고 과거의 것들을 그렇게 짜집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도식에 맞다는 얘기가 여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나 하려나? 도식이 이론, 가설, 관점이라 했는데 도식 안에는 반드시 가치, 즉 정서가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식이 얘기하는 중요한 가치, 정서에 맞게끔 이런 또 선택적 주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211쪽에 장기기억 재구성된 이야기 거기 보면은 이렇게 뭡니까 인셋이랍니까 이렇게 문단을 작게 해서 글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인디언의 설화예요. 근데 이것을 미국 대학생들한테 뭐 우리한테도 적용이 되겠죠. 근데 인디언의 문화를 우리가 뭐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화니까 오래된 설화니까. 근데 이 인디언의 문화라는 소위 인디언의 문화라는 도식이 없는 가운데 우리가 이걸 읽고 이걸 기억하게 되면은 우리 문화에 맞게끔 우리 문화의 도식에 맞게끔 이것을 재구성, 편집, 왜곡해서 우리는 기억한다는 거예요. 자, 그 세 번째 줄에 보면 아메리칸 인디언 설화, 유령들의 전쟁이라는 것을 읽어주는 거예요. 대학생들한테 뭐 읽어주든 뭐 읽게 하든 그럼 우리의 경우에는 지금 뭐 우리에게 적용되죠. 우리는 인디언 설화에 대해서 그런 문화적인 도식이 없으니까. 자, 그 젊은이들은 전사들 중 한 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빨리 집으로 가자. 저 인디언이 총에 맞았어. 그러자 그는 이들은 유령이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는 아프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그가 총에 맞았다고 말했다. 그래서 카누는 다시 에글룹 쪽으로 돌아갔고 그 젊은이는 물에 올라 자기 집으로 가서 불을 피웠다. 그러고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봐라, 난 유령들을 따라서 싸우러 갔다. 우리 편도 많이 죽었고 우리를 공격한 편도 많이 죽었다. 그들은 내가 총에 맞았다고 말했지만 난 아프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전부 다 한 다음에 그는 조용해졌다. 태양이 떠오르자 그는 쓰러졌다. 그 입에서 무언가가 시커먼 것이 흘러나왔다. 그는 얼굴이 일그러졌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 일어나서 울기 시작했다. 그는 죽은 것이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걸 뭐 처음 읽는 건 아니지만 이게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아요. 잘. 왜? 내가 인디언의 그런 고유한 문화에 대한 도식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머리에 그려지지 않아요. 어쨌든 이걸 읽은 다음에 대학생들한테 자 회상해내시오 하는 거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뭐 다 읽을 수는 없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예를 들어서 1시간 이후에 적어보세요. 기억나는 듯 읽었던 내용을. 그리고 하루 이후에, 일주일 이후에, 한 달 이후에 이렇게 하면은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내용이 점점 단순화되면서 그 내용이 미국 학생이라면 미국 학생들이 갖고 있는 문화에 맞게끔 우리라면 우리 한국 문화에 맞게끔 이것이 내용이 각색 편집되더라는 거예요. 즉 재구성되더라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왜곡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우도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문화에서 지금 20년, 30년, 40년, 50년 살았던 중에 내가 30초 이상의 그런 장기 기억들을 갖고 있는데 그 30초 이상의 장기 기억들이 다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다 도식에 맞게끔 그렇게 재구성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기억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정서의 경우에는 뭐 우울증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뭐 연인과 다툼의 경우를 얘기한 것처럼 그것하고 어떻게 좀 비슷하죠. 왜냐하면 내가 현재 그 당시에 어떤 정서였나라는 것이 그렇게 기억과 현재 경험하는 내용을 왜곡시킬 수 있듯이 이 장기 기억이라는 것도 내가 어떠한 이론 가설, 관점
문화의 어떤 도시 틀을 갖고 있냐에 따라 그렇게 내용들이 계속 업데이트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갖고 교재는 안 나오지만 이런 분야에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이 있어. 저는 그게 인상적이어서 여러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내 자신도 그렇고 내 몸도 그렇고 이 세상도 그렇고 이 물리의 현상도 그렇고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변화하지 않는 그런 기억을 갖고 있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기 기억도 끊임없이 내 자신에 대한 것도 물론이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 오히려 적응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다음 그 5번에서 보는 것처럼 만약에서 법정에서 그것이 정언으로 채택된다면 채택된다면 곤란하죠. 거기는 객관이 사실이 중요하니까. 네, 그건 좀 이따 살펴보고요. 자, 211쪽 위에 보시면 해상된 이야기는 더 짧아졌고 참가자의 개인적 관점, 이 개인적 관점이라는 게 이제 도식을 얘기하는 거. 관점과 더 일치되는 방향으로 계속 변해갔다. 계속이란 말은 없네요. 변해갔다. 즉 기억 오류는 시간이 갈수록 증가했다. 참가자들은 자기 기억의 일부만 정확하며 나머지는 자신이 다 지어냈다. 그런데 그것을 얘기해줘도 본인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뭐요? 나는 사실이라고 굳게 믿지만 그 사실과 다른 식으로 이렇게 계속 재구성된다는 거예요. 본인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이제 또 이렇게 좀 전에 읽었던 인디언스를 보여주면은 자기가 회상해내는 것하고 비교해 보면은 아 자기가 많이 그렇게 재구성했구나는 것을 그때서 알게 되겠죠. 네, 여기서 나머지는 자신이 지어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억이고 바로 현재 어쨌든 장기 기억의 것이 결국 인출되어서 끌어내야지만이 내가 현재 경험하는 의식의 내용, 회상하는 기억이 될 테니까 나의 현재 소위 의식의 경험, 소위 기억해낸 내용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완곡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그 이제 다음 문장이 조금 전에 제가 도시 개념과 관련된 읽었던 부분이잖아요. 그 밑에 예가 나오는데 도식의 개념을 제가 좀 보충하게 돼서 예를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212쪽에 새로 시작한 단락에서 하나, 둘, 셋, 세 번째 줄에 예컨대 외국에서 식당에 가면 어떤 방식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먹는지 몰라서 곤란할 때가 이거 뭐요? 외국 식당에서는 어떤 식으로 주문하고 음식을 먹는지에 대한 음식 문화에 대한 도식이 없는 거죠. 내가 이런 것이 바로 도식 개념이에요. 이는 우리가 한국에서는 식당에서